당신을 위한 서양 미술사 하루 10분. 안녕하세요. 달고나 미술관 미초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르네상스 했고 오늘은 그 심화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르네상스 시대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였을까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갔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은 그전엔 신이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모든 사회적인 어떤 구성력을 갖고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했다면 그 힘이 쉽게 말씀드리면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통제권과 힘이 이제 누구한테? 인간한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인간이라는 표현이 그렇구나. 시민들한테 넘어가는 시대. 특히 이제 어떤 시민들?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시대의 어떤 세계관이 변하는 어떤 상황이 르네상스 시대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안드레아 만테냐의 작품인데 보는 순간에 대단히 꽉 하고 인상적이죠. 이런 걸 흔히 원근법 중에서도 단축법이라 그래요. 뭐냐면 소실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물과 어떤 인물에만 특정 방향으로 소실점을 줘가지고 그 거리감을 축소시키면서 깊이 있는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걸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렸겠어요? 어떻게 보면 죄송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히 쇼다리죠. 그런데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선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선이 안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 쭉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화가들마다 누가 이렇게 원근법과 이런 단축법을 잘 구사하냐가 어떤 새로운 실험과 도전에 앞서 있는, 어떻게 보면 프론티어에 해당되는 화가들이었는데, 물론 이런 그림들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사람이 쉽게 안 바뀌어요. 왜 저도 그러던데요. 요즘 이제 쇼미더머니, 개인적으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와서 막 그 노래를 하는데 전 속으로 저 랩이 저런 걸 노래라고 죄송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어떤 음악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해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은 이제 백지영 언니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중간중간에 그런 랩이 나오면 그건 들을만 한데 줄창 그 랩 만든다는 건 대단히 부담스럽고 무리가 있더라고요. 당시 그림도 그랬겠죠. 이 원근법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런 그림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과 저항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보통 그 타협점을 찾아서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어떤 화가들은 그 사람들의, 대중들의 취향과 달리 야 이게 정말로 그림이 가야 할 세계야라고 자기의 어떤 예술관과 철학관을 뚜렷이 하면서 그 길로 밀고 나가는 화가도 있었고, 만테냐 같은 이런 화가들은. 근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적당한 원근법과 그리고 당시의 대중들이나 후원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려는 화가들도 있었겠죠. 하나 보여드릴까요? 당시 르네상스 시대 어떤 그림이, 어떤 소재가 많이 선호됐었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당시에 특히 이제 성모자에 관한 그림을 많이 그렸겠죠.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커다란 사람들의 의식이라든가 규범은 여전히 기독교란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특히 이제 모습이 달라지는 게, 기존에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조또의 마에스타 성모자 기억나세요? 이거랑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자, 많이 바뀌었죠. 그림이 대단히 좀 부드러워졌고 금색 배경이 사라지면서 깊이 있는 원근법이 저 배경으로 표현되었고, 그리고 성모 마리아 표정이, 조또에서는 어때요? 성모 마리아나 아기 예수 그리스도 표정이 대단히 어떤 굳어있다라는 느낌? 아직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어떤 냄새가 나지 않는 모습이었다면 대단히 많이 소프트하게 바뀌었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전에는 경외해야 할 두려운 대상의 그들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인간 가까이에 있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도 하겠죠. 훌륭한 그림이긴 하나 여전히 뭔가 조금 2%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성모 마리아는 둘째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아기가 2명 있죠. 왜 아기가 2명 있을까요? 성모 마리아가 쌍둥이 낳나요? 그게 아니라 보통 이제 성가족을 묘사할 때 그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세례를 주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모자뿐만 아니라 세례자 요한도 같이 세트로 당시에 홀리 패밀리로 같이 그렸던 시대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둘 중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고 누가 세례자 요한이었을까요? 그림 딱 보면 답은 어렵지 않죠? 편하게 누워있는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였을 거고요.
그리고 그를 부축하고 있는 양반. 아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화가가 그림 속에다가 성경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좀 더 인상적이고 좀 더 윤곽선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도와 배치였고 그런 연출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래도 여전히 어색한 게 분명히 성모 마리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애 표정이나 제스처가 조금 뭔가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겉돈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둘이 어떤 교감과 어떤 호응, 인물 간의 호흡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몸을 보고 있으면은 이 갓난아이가 벌써 식스팩과 이렇게 가슴 근육이 쫙 잡혀 있고요. 더군다나 그를 이제 안고 있는 그 세례자 요한의 머리는 저게 사람 머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목뼈가 튀어나와서 나와 있는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그래서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이 완벽해져 가고 근사해져 가는 그 중간 단계라고 해야 하나? 아직은 채 여물지 못한 그 전 단계의 모습. 자, 그러면 이게 르네상스를 향해서 치달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만약 내가 화가라면 이 세 명을 그림에 담는다면 물론 저만한 기술력은 안 나오겠지만 최소한 성모 마리아의 자세는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자 요한은 성모 마리아 주변에 어떤 배치와 어떤 자세를 만들어 줄 거고 이들의 배치와 구성이 배경과 어떻게 내가 조화롭게 구성을 할지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표정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야지 그림을 보는 사람들한테 이 그림 앞에서 성모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감화와 감동을 받을까? 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대단히 화가가 이 작품을 그릴 때 생각해야 할 요소가 깊이 있고 세심하고 복잡해요, 상당히. 너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그래서 르네상스의 궁극의 단어는 뭐냐면요. 조화예요. 조화로움. 그래서 구도와 배치, 그리고 주제, 배경, 색채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완벽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마지막에 근사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 조화로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르네상스의 마지막 절정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흔히 저는 이 르네상스 그 절정에 해당되는 그림을 이런 단어를 써요. 엣지 있다. 엣지 있게 표현한다라는 거. 뭔가 억지로 막 뭔가를 보여주려면 촌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내공이 있어. 근데 그게 막 두드러지게 티나진 않아. 그런데 보면 볼수록 세련됐다, 매력적이다, 엣지 있다. 그게 사실은 저는 르네상스 그림이라고 봐요. 그런 르네상스 엣지 있는 그림의 그 완성판은 누가 이루어내냐면 들어보셨죠? 르네상스 3대 거장 중에 한 명,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이 라파엘로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모든 르네상스의 거장들의 필력을 이 사람이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완성시켜 놓은 마치 수학의 정석 같은 그런 그림을 회화로 남겼던 화가가 라파엘로. 이게 바로 라파엘로의 성모자입니다. 확연히 느껴지시죠? 사실 그래서 라파엘로는 특별하게 이걸 얘기를 해야 할 만큼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워요. 이런 느낌이죠. 이게 비유가 될라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아저씨란 영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저씨? 원빈 나오는 거? 유명한 일화죠. 원빈은 이제 영화 보면서 어떻게 아마 빠져들었는데 옴이 워낙 완벽하고 잘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자친구랑 둘이 커플이 가서 보다가 이제 영화 끝나고 나서 옆자리에 남자친구를 딱 봤는데 뭐가 있다 그래요? 오징어 한 마리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런 게 이제 완벽한 그림의 특징이 그거예요. 보고 있을 때는 이게 너무나 완전하고 근사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막상 전 그림하고 다시 비교해서 볼까요? 어때요?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림을 잘 모르는 여러분도 뭔가 이거는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억지스러운 부자연스러움이 있다면 이건 어떠세요? 그냥 너무나 좋죠. 보고 있는 순간에 좋다라는 느낌이 들리지 않으세요? 편안하고 따뜻하고 여기 등장하는 성모 마리아 캐릭터가 그림의 그 감미로운 어떤 윤곽선이나 색채를 확 전달되지 않으세요? 표정까지? 자애로운 성모 마리아. 그러나 갓난아기를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젊은 엄마의 자애로움 넘어서 한편으로 이 여자의 표정 안에 뭔가 이렇게 약간 침울한 느낌도 있죠. 왜 그럴까요? 아이가 결국 나중에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런 것 또한 그런 운명을 알고 있는 성모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이 털에게 옷 입고 있는 얘가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이제 글자를 안 써놓다 보니까 어떤 그 물건이라든가 지물을 통해서 그림을 이해하는 걸 도상학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항상 가죽 옷을 입혀요. 가죽 조끼든 가죽 반스는 상관없습니다. 아, 가죽 옷 입고 있으면은 세례자 요한이구나.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이 세 명의 배치 자체가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너무나 유기적이면서 하나의 호흡을 하고 있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우면서도 경건하고 위대한 어떤 그들의 신앙적인 세계관까지 잘 어우러져서 녹아져 있고 그 인물의 세 명과 어울리게 뒤에 쭉 펼쳐져 있는 푸른 초원의 배경 보이세요? 토스카나? 근데 너무나 쉬워 보이는 배경이지만 이걸 따라 그리기 위해서 그 많은 화가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으나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경기가 저 뒤에 있는 배경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르네상스 전성기 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사회의 시도와 도전 같은 회화에 그게 이제 원근법이라는 게 나오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림을 그릴 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뭔가 작도를 하면서 그리는 어떤 그 기술력이 점차 화가들이 갖고 있는 좋고 조금은 근사하고 만족스러운 어떤 화가들의 천재성과 이렇게 결합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림? 엣지 있는 그림. 신앙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그렸네 이쁘다라는 정도겠지만은 신앙을 가시는 특히 이제 카톨릭 신자분들 같은 경우는 라파엘로의 성모자상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과 우리가 이 세상을 현실을 살고 있는 인간의 엄마와 아들의 어떤 그런 사랑까지도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벅찬 감동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성모자상이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르네상스 이야기. 사실은 이제 뒤로 북유럽 르네상스 그리고 피렌체와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베네치아의 좀 다른 어떤 르네상스에 대한 그 구별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 얘기 했다가는 지금 조회수 보니까 끝날 것 같아갖고 간략하게 르네상스가 뭐였고 왜 시작됐으며 그리고 르네상스 전성기 왔을 때는 이런 그림을 그린다 정도로 르네상스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냥 욕만 하지 마시고요.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제가 부족한 내용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피드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알고 계시죠? 밑에 구독이 있고요. 옆에 좋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알람 설정을 꼭 해두시면은 다음 영상 때 제일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